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제8대 부산시의회가 출범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7년 만에 정권 교체로 들어선 부산시 의회인 만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제8대 부산시의회 출범 1년, 시정에 대한 감시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해 새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에 이번 의회가 좀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 계열의 일당 절대 다수 의회였던 부산시의회가 민주당 절대 다수의 부산시의회로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부산시의회 중심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에서 좀 탈피해서 이제 민주당 절대 다수의 의회가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이제 그것들 보이는 징표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역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부산시의회가. 오늘의 이슈였던 게 내일 되면 사그러들고 이제 다른 이슈가 또 생기고 이제 의회 안의 구조가 그렇게 생태 구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 부산시의회가 운영되길 바랬던 지점에서 좀 그 진위보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아진 것이 있느냐, 성과 부분들이 있느냐에 있어서는 아직 1년 차에서는 평가가 이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지난 26일 부산경실련에서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평가 기준을 통해서 이 평가를 했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역대 평가 지표는 이제 6대 3년차부터 해서 거의 보면 거의 1000점대의 총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량, 정성이 이제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이제 정량평가는 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량평가는 350점의 기준을 하고 있고 정성평가 650점, 이제 가산점이 40점으로 돼 있는데 가산점 40점은 이제 그동안 부산경실련에 2004년부터 부산경실련 예전평가를 해왔습니다. 거기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성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제8대 부산시의회에서 처음 했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정성평가를 이제 새로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영역도 사실은 정성평가 영역에 하나 들어가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평가는 주로 뭐가 들어가면 출석이 120점이고요. 본회의에서의 발언이 35점. 이 35점은 시정질문 30점과 5분 발언 5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상임위 발언 횟수를 빈도로 계산해서 75점. 조례는 대표 발의에 110점, 공동 발의에 10점 이렇게 해서 120점인데 그 앞에 7대 3년 차에 조례가 100점이었습니다. 합쳐서. 근데 지금 이번에 합쳐서 120점이니까 이제 정량에서는 좀 조례하고 상임위 발언의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점수를 책정을 했고요. 이제 정성평가에서는 발언이 두 가지 나옵니다. 이제 본회의의 발언이 100점, 상임위 발언이 220점. 상임위 정성평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1000점 중에 220점이니까 22%를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무려 20명입니다. 20명의 분이 상임위원회별로 3-4명씩 배치가 돼서 이제 뭐 직업군으로 보면 변호사부터 일반 시민까지 그렇게 반영돼서 들어가 있고 조례 제정 부분이 대표 발의 분야만 해서 190점을 반영을 했고요. 이제 설문조사라는 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제 크게 원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공무원 더하기 시청 시의회 출입 기자들을 포함해서 70점 나눠서 140점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의원들의 점수를 또 부가적으로 채점을 했고 아까 가산점 얘기 드렸던 예결특위, 인사청문특위 20점, 20점, 40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한 결과는 이제 뭐 여러 언론도 발표됐듯이 종합평가로 따졌을 때는 이성숙 의원이 1위를 했고 이제 김문기 의원이 2위, 노기섭 의원 3위, 이제 고대영 의원이 4위, 이제 5위가 윤지영 의원 5위를 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량평가에서 1위에서 3위 했던 의원님들이 종합평가에서도 1위에서 3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 고대영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정성평가
총합에서 좀 높게 나와서 이제 순위권에 들어왔고 네. 윤지영 의원이 이제 오히려 한국당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예. 그 윤지영 의원은 그 상임위 정성평가에서 1위를 기록해서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요. 예. 이제 상임위 정성평가 이번에 좀 독특했던 점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 예. 이름을 싹 다 지웠습니다. 의원의 이름을 지우고 저만 알 수 있는 알파벳으로 바꿔가지고 네. 이제 상임위 정성평가 위원들에게 채점을 이제 점수 채점을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 윤지영 의원이 1위를 했는데 이 상임위 정성평가에서 또 특이한 점은 1, 2, 3위가 다 복지환경위원회. 네. 예, 윤지영 의원, 박민성 의원, 그 구경민 의원 이렇게 다 복지환경위원들이 1, 2, 3위를 석권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보통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의원들이 종합평가에서도 1, 2, 3위를 그대로 차지를 했고 4, 5위 같은 경우는 좀 정성평가의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된 거네요. 예,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분들이 정성평가에서 하위권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위 5위, 전체 하위 5위 안에 들었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 예. 이제 상대적으로 하위적인 하위권에 속하는 이제 그런 점수를 내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건 아무래도 이 양적으로는 많이 했는데 이게 질적인 평가에 들어가서는 네. 양만 많았지 이제 이른바 만두 안에 속이 좀 빈곤했다. 이런, 실속이 조금 없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실속이 없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번 부산시의회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평가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반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산경실련의 제7대 부산시의회 1년차, 3년차 평가가 평균 69점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원 전체 평균 69점대인데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에서는 54.87점으로 약 15점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그 떨어진 것이 결국 그런 지표를 보여주는 거라 판단되는데요. 네. 아마 이제 부산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 좀 실제 질의 내용이라든가 실제 활동 내역들이 그것들을 좀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온 배경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팀장님이 보실 때 지난 의회와 비교해서 이번 제8대 부산시의회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시자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54.87점을 줄 수밖에 없죠. 이제 일단 부산시의회가 이제 기대치가 제8대 부산시의회는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의회라고 그렇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기대치만큼 부응하는 결과를 사실 못 낸 것도 사실이고요. 예. 물론 그 평가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부 시정 질문에 논란 문제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건 여기에 평가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숙한 의회, 이제 초선 위주의 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점에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2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차는 1년 차는 워밍업이다. 2년 차는 이제 수학의 시작이다. 예. 그렇게 봐서 이제 수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년차 평가보다는 2년차 평가, 3년차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치정 1년이 좀 서툴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혹시 뭐 이런 거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런 점은 참 보면 이제 양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도 놀랐던 부분이 네. 조례라든가 뭐 이 상임위 정성 발언이라든가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많은 시민들과 많은 기자들과 많은 관계자들이 질적인 걸 찾고 있구나라는 걸 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에서 치중하셨던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하위로 나왔거든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예. 한 건, 두 건밖에 하지 않은 의원님이
이지만 그 부분에서 좀 질적으로 좋았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공무원 기자 설문조사에서 이제 상위권으로 나왔던 분들이 이제 정종민 의원, 오은택 의원, 박민성 의원, 김부민 의원, 김관모 의원인데 네. 이제 4, 5위였던 김부민, 김관모 의원은 이제 상임위원장이고 나머지 1, 2, 3위 의원님들이 이제 양보다는 좀 질적으로 좀 열심히 했다는 평을 많이 받아왔던 의원님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다소 이제 다행이다는 측면에 판단을 했고요. 이제 상임위도 그렇지만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발언한 정성평가에서 높게 나왔던 김혜린, 손영구, 정상채, 이현, 고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대체로 양보다는 좀 질적으로 조금 추구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또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례에서도 보면 제대우 의원, 박민성 의원, 오은세 의원, 김태훈 의원, 구기민, 최영하 의원이 1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김태훈 의원을 제외하고는 조례 대표 발의 실적이 3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하나를 좀 정성 들여서 발의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셨고 예. 이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데 있어서 좀 심중을 가하셨던 결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집권당이 바뀐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정권이 이제 바뀐 그런 의회입니다. 그래서 소속 의원 다수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사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민주당 소속인데 같은 당을 이끄는 이제 시정평가를 좀 날카롭게 견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땠나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여정평가에서 그 반영되기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은 대표적으로 예결특위가 예전보다 7대보다 한 3배 이상의 삭감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평가에서는 사실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의원들이 열심히 뭔가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서면 질문이라든가 사실은 의원님들과의 이제 맨투맨 미팅이 때라든가 이런 때 사실 느끼는데 이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 네. 드러나지 않냐면 아직 성과물을 못 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의원님께서 이제 발언해서 뭘 냈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파는 정도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이제 네. 행복주택이라든가 관사라든가 이런 현안들에 있어서 사실은 시의원들이 여당 시의원들이 제 목소리 못 냈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야당 의원들, 한국당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당 의원들도 쪽수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제대로 못 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견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네. 이게 의정평가 지표나 결과에도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고 네.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 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좀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8대 의회뿐만 아니라 그런 논란이라고 할까요? 그건 예전부터 계속 좀 불거져 왔는데 그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시의원들의 이제 역량 문제라 봅니다. 이제 네. 역량 문제인데 사실은 혼자서 사실 이거 다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질문지를 만들고 뭘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그 의정활동에 열심히 치중하다 보면 지역구를 못 갑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 이제 지역구를 못 가다 보니까 지역구에 왜 안 나타나냐고 또 사실은 비판받죠.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 다 잡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원들에 대한 광역 의원들에 대한 보좌관 부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의회 가면 입법정책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네. 현재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야별 전문가들이 박사급 전문가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인원을 좀 충원해주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지원 인력을 좀 늘려주고 나서 사실은 그 뒤에도 개선이 안 되면 자질 문제를 얘기해야 예.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부산시 의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질
이라든가 의원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강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일부 시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산경실련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뭐 조금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평가 방식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평가 방식은 다 공개를 했고 예. 이제 사전에 좀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공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부 부산시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사실 항의가 온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의문 사항이나 문의사항 문제 제기하실 만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부산경실련 사무처로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시정 1년 차, 이제 지방의회 1년 차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잘 보완을 하면 앞으로 나은 지방의회가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제도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사실 살짝 언급됐듯이 이제 정책 지원 인력이 좀 늘어야 됩니다. 네. 지금 실제로 시의원들도 현재 입법 정책 담당관시 12명 부족하다는 아우성을 사실 많이 내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O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요원한 좀 숙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사권은 시의회 사무처의 인사권도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시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시장이 원치도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의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제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 말고도 이제 의원들 차원에서 좀 야당 배려라든가 이제 좀 5분 자유 발언보다는 이제 시정 질문을 좀 더 많이 하는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네. 이제 상임위 회의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상향 평준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강구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이번 부산시 의회에서 좀 다른 전국에서 볼 수 없었던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그렇죠. 방지 조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뭐 이렇게 평가에도 조금 반영이 됐나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외로움 방지 조례안 이제 박민석 의원님 조례가 있었고 네. 이제 공공기관 이제 일명 살찐 고양이 네. 조례라죠. 이제 네. 김문기 의원의 이제 조례안도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점수에 사실은 반영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박민석 의원님은 조례 정성평가에서 2위를 하셨고요. 예. 뭐 김문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5위 안에는 못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김문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에서 이제 정량평가에서는 유일하게 120점 만점을 채우신 이제 의원님이 됐습니다. 예. 물론 정성 5위에 못 들어가셨다는 게 좀 흠이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그만큼 조례를 열심히 발휘하시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증표니까 뭐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제 부산시의회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좀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또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당부하거나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부산경실련의 의정평가가 사실 한계도 있고 나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의회에서는 전국 유일로 네. 이제 의정평가를 종합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름의 하나의 지표로 생각해 주시고 양보다 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의정활동 해주시면 전체 종합 상해는 못 들어도 이제 분야별로 이제 상해 드셔서 아마 좋은 의정활동에 좋은 그 밑거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산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부산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도 이제 제가 오는 길에도 이제 택시나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양보다 질에 방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부산시의원들이 좀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인 부산 시민들의 생활을 바꿔내는 네. 그런 성과들을 거둬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뭐 4년 중에
1년 시작했고 3년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1년은 좀 워밍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팀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좀 양보다 질에 좀 더 치중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